네, 샤프시트의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기업 분석 네 번째 이야기, 현금 흐름표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끔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떤 종목을 살 때 뭘 먼저 보세요? 차트 보세요? 아니면 뭘 보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업의 이익을 봅니다. 그 회사가 어쨌든 기업이 존속하는 목적 자체가 영리 추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업이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미래 가치가 출중하다고 해도 이익을 내지 않는 그런 회사는 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더군요. 거의 10분 중에서 9분 정도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완전히 틀린 얘기다라는 거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회계에 대한 기록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발생주의라는 게 뭐냐면 매출이 발생을 하면 매출에 매칭해서 이익과 손실이 모두 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이익도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발생주의 회계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장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조작이 개입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편법적인 아니면 불법적인 어떤 분식회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적법적인 조작도 충분히 많이 개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말에 있었던 재고만 슬쩍 늘릴 수도 있어요. 전자 부품 회사가 있는데 수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그 부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계사가 그거를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있다고 그랬을 때나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 어디 있는데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장부를 조작할 때 가장 단골로 나오는 것이 바로 기말 재고를 부풀리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분식이 되겠지만 그거 이외에도 뭐 R&B 비용을 캐피탈라이징 한다든지 자산화 시켜가지고 비용을 마치 이익인 것처럼 위장을 한다든지 정말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조작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익은 그래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영업이익, 아니야 순이익, 뭐 당기 순이익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본다. 이익이 안 나는 회사는 난 거들떠도 안 본다라.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와우넷에 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그 홈페이지에 제가 저는 과거에 이런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혹은 이런 걸 제가 한번 석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주로 쓸까요? 아니면 제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을 정말 잘했어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쓸까요? 당연히 좋은 얘기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명판, 그러니까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럽히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지금 막 아픕니다. 망가지고 있어요. 곧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지고대로 이익이 안 났어요라고 쓸까요? 아니면 합법적,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예쁘게 마사지를 할까요? 전문 용어 나왔네요. 마사지. 예쁘게 꾸며 놓을까요? 100%, 1000%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거 국고초 방송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절대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 모든 이익 지표다.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이익과 관련된 비율 지표, PER, 아니면 무슨 EBITDA 이런 것들은 절대로 보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현금 흐름표죠.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대략 한 세 가지가 있어요. 투자 관련 현금 흐름, 그리고 또 재무 관련 현금 흐름, 그리고 영업 관련 현금 흐름 이렇게 대략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투자 관련 현금 흐름이나 혹은 재무 관련 현금 흐름은 이게 늘어나야 좋은 건지 줄어야 좋은 건지에 대해서 개념이 사실은 제대로 잡히기가 어렵습니다. 이 일반적인 개인 투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영업 관련 현금 흐름을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없으면서도 있다라고 조작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말 재고만 더 부풀려도 충분히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비용이 줄어드니까. COGS, Cost of Goods Sold가 줄어드니까 이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위장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나 혼자 가능한 거잖아요.
나 혼자 슬쩍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금 흐름표는요. 기업과의 거래에서 현금이 오가는 거지 않습니까? 영업 관련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를 팔아먹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숨길 수가 없어요. 저쪽도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만큼은, 특히 영업 관련 현금 흐름표만큼은 쉽게 조작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상당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그 부분을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이 차트는 지금 주봉이에요. 주봉이라는 얘기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그럼 이 회사가 과연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어땠을까요? 자, 그럼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기순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 영업 관련 현금 흐름이 보이죠. 2012년 말고는 몽땅 다 빨간색이에요. 자, 영업 관련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업을 통해서 뭔가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현금 창출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지금 영업을 해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고사하고 계속 까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로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절대로 내 회사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참조하고 있는 당기순이익을 어지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저는 그래서 기업 분석 네 번째 현금 흐름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영업 관련 현금 흐름을 먼저 보라. 당기순이익 보지 마라라는 거예요. 영업 관련 현금 흐름을 보시되 영업 관련 현금 흐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회사에 절대로 여러분들의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간혹 가다가 한 분기 정도 영업 관련 현금 흐름이 적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꼭 보셔야 될 것이 당기순이익과 비교를 해서 당기순이익이 더 큰 회사는 뭔가 조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업 관련 현금 흐름은 바로 상대로부터 돈을 받은 거예요. 매출이죠, 매출. 그죠? 근데 이게 몽땅 다 이익은 아니잖아요. 뭔가 비용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특히 이제 대체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소위 감가상각도 비용으로 쳐야 되고 이자 비용 세금 내고 이러고 남은 것이 네트인컴, 소위 당기순이익이 되는데 어떻게 당기순이익이 영업 관련 현금 흐름보다 더 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뭔가 냄새가 난다. 조작이 분명히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영업 관련 현금 흐름이 빨간색인 것은 아예 안 쳐다보는 것이 좋고 만약에 영업 관련 현금 흐름이 빨간색이라고 할지라도 당기순이익과 비교를 해서 당기순이익이 더 크게 나오는 것은 이건 철저하게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